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홍미노트 7이 2주일 만에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제 공업 등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15일 티몰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샤오미 배송 지연에 그리고 세관 통관 지연까지 겹쳐서 운송 시간만 열흘 가까이 잡아먹고 티몰 사전 예약 결제를 마친 이후에 정확히 2주일 만에 제 손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박스가 홍미노트 7의 박스인데요. 올해부터는 홍미 시리즈는 이제 레드미라는 서브 브랜드로 분리가 된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박스에서는 이런 서브 브랜드 분리에 대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레드미의 노트 7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박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단에 숫자 18, 샤오미의 보증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거라서 내수용을 구매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국 내에서만 이제 이 샤오미 홍미노트 7은 1년 보증이 아니라 18개월 보증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단에 미로고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박스 측면에는 이렇게 레드미 노트 7이라는 모델명 정도가 인쇄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후면에 있겠죠. 후면에 스펙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홍미노트 7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 가지. 4800만 화소의 카메라, 그리고 스냅드래곤 660 탑재, 그리고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스펙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배터리 용량이야 홍미노트 3부터는 언제나 4000mAh였으니까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홍미가 작년에 미 중국기들보다 카메라가 나을 거라고는 쉽게 장담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홍미노트 5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미 중국기들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샤오미가 티어 구분이 꽤 명확한 회사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사진 품질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제외한 나머지 USB Type-C 탑재라든지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작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홍미노트 7 몽환남, 자, 블루 모델이고요. 6기가 램과 64기가 메모리를 가진 지금 판매 중인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드를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인을 통해서 사진 예약을 하다 보니까 구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레드는 품절이 되고 이렇게 블루를 구매를 했지만 이미 개봉하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블루도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인지 저도 기대가 큰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구성품은 언제나처럼 이제 홍미노트 7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와 케이블, 그리고 유심핀, 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TPU 케이스가 전부입니다. 샤오미의 다른 스마트폰들과 구성품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 홍미노트 7 충전기가 이 덩치는 지금 이전에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샤오미 퀄컴 퀵차이 3.6 충전기와 동일한 크기인데요. 자, 그런데 스펙은 5V 2A에 불과한 공허음 설명에 이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 이미 퀄컴 퀵차이 4.0을 지원을 하지만 번들된 충전기는 2A 충전기가 번들돼 있다 그런 설명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크기를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만 어떻게 또 애플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케이블은 타입C 포트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번들된 케이블 역시 타입C 케이블 처음으로 이제 홍미 시리즈에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TPU 케이스는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이 카메라 부분이 카톡티만큼 보호를 해주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번들 TPU 케이스도 이번에는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정에 고릴라 글래스 5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플래그십이든 보급형에는 가리지 않고 이 고릴라 글래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액정이 좀 품질이 좀 약했어요. 스크래치가 상당히 잘 나는 재질이었는데 일단 이 필름을 벗기기 전에 홍미노트 5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크기 비교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작년에 출시된 홍미노트 5 그리고 왼쪽이 홍미노트 7인데요. 보시다시피 크기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이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방울 노치 탑재를 하면서 상하로 베젤을 밀어서 액정을 키운 그래서 6.3인치 액정을 가지게 되고요. 대신에 액정을 키운 만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단에 또 곡률이 크기 때문에 포코폰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동영상을 볼 때는 이 5.9인치의 홍미노트 5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작 가장 큰 차이점은 측면과 후면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특히 후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탈과 플라스틱 상하로 이루어진
샤오미의 구형 디자인이죠. 샤오미 보급형의 구형 디자인이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이 홍노트 7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 재질은 물론이고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스 배터리 컵을 탑재를 하면서 당연히 프레임 또한 이렇게 별도의 이 미들 프레임을 이제 가지게 되어서 강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일체형 메탈 커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바로 이 홍미노트 7이고요. 지금 뭐 스냅드래곤 636과 660 성능도 성능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외관에서 작년의 홍미노트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물론 홍미노트 6가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홍미노트 6는 이 홍미노트 5 베이스에 노치가 들어간, 그래서 화면을 조금 더 키운 뭐 그런 형태의 제품이었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구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대신에 이번에 이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전 제품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 같은 것도 지금 오른 게 아니죠. 지금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서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42가랭과 64기가 464 모델을 구매를 할 때 1399위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 664 모델을 구매를 하면서도 1399위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가 있죠.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서도 가격은 더 내려간. 그래서 이 홍미노트 7은 홍미노트 6, 홍미노트 5 부속이 아니라 재작년에 출시가 되었던 홍미5 플러스와 같은 라인업의 제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2월달에 홍미노트 7 프로라는 모델이 또 발표가 된다는 루머가들이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더더욱 홍미노트의 후계가 아니라 홍미5 플러스의 후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홍미노트 5는 일단 좀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홍미노트 7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예뻐요. 샤오미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중국기 위주로 그라데이션 디자인을 도입을 해왔었는데 타사보다 좀 늦었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유리 배터리 커버에 그라데이션 디자인 적용을 했었는데 샤오미는 많이 늦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홍미노트 7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디자인이 이제 보급형에도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배터리 커버와 이제 물방 로치 외에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프레임에 이렇게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한꺼번에 몰아져 있고요. 상단에 리모트 사용을 위한 적외선 단자, 그리고 이어폰 잭, 세컨드 마이크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심 슬롯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던데 지금 봐서 제가 받은 제품은 상당히 양품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단에 이렇게 또 다시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중간에 타입C 포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폰 잭만 하단으로 내려왔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이 부분 살짝 아쉽네요. 자, 그리고 후면 이 카툭티가 심한 카메라 이렇게 상단에 듀얼 카메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 플래시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8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라는 인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문인식 센서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는 미가 아니라 레드미, 이제 이 홍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레드미라는 서브 브랜드로 이제 계속 이제 올해는 제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모든 제품이 이렇게 레드미라는 로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슬롯 일단 먼저 한번 빼볼게요. 유심 트레이는 이전부터 사용되던 하이브리드 트레이인데요. 자,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무가 있어요. 방수 스마트폰에 있는 고무. 자, 그렇지만 방수기가 발표회 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공홈 설명에는 방수 얘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방진 얘기는 있어요. 먼지를 막아준다, 뭐 그런 얘기는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일환으로 이렇게 고무 실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VLTE 부분도 일단은 바로 가능하다는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일단은 U 플러스 유심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아직까지 제가 OND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U 플러스 유심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잠시 세팅부터 좀 할게요. 자, 키보드 설정 마쳤고요. 이제 슬림 떼겠습니다. 액정 품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유심을 넣었는데 지금 시그널이 안 살아나죠. 자, 일단은 뭐 지금 VLT 된다고 했기 때문에 히든 코드부터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별샵 86583 샵별. 자, 일단 두고요. 이렇게 두고요. 다시 재부팅 해볼게요. 자, 이렇게 레드미라고 이제
미가 아닌 레드미라는 로고가 올라옵니다. 부팅 시에 레드미 바이 샤오미. 상당히 색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VLT를 풀자마자 이렇게 상단에 HD라고 해서 바로 VLT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U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에 뭐 KT나 SKT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스티커 이 전면 필름 때문에 전면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통화용 스피커는 이 노치 전면 카메라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면 카메라 있을 테고요. 알림 LED가 이 아래쪽에 있다 그러던데 일단은 뭐 U 플러스는 문자 같은 게 또 오질 않기 때문에 LED는 뭐 다음 제가 사용 리뷰를 할 때 어디 위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VLT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123 걸어볼게요. 모바일 고객센터입니다. 자, U 플러스 통화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다른 분들 후기, 특히 이제 샤오미 VLT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코우지님께서 VLT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타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바로 일단 OND 등록해서 바로 사용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액정만 봤을 때는 뭐 작년에 사용했던 포코폰 주는 느낌, 특히 뭐 이 하단의 곡률 때문에, 상하단 곡률 때문에 포커폰이 주는 느낌, 최근에 구매했던 아이폰 10R이 주는 그런 느낌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액정 같은 경우에도 홍노트 5보다 지금 제조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색감이 조금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액정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홍노트 7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이 후면의 그라데이션, 이 부분이 이 홍노트 7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만 봐서는 확실히 홍민 시리즈가 아닌 미라인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만 거슬리는 점은 진짜 카툭티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리 4,800만 화소라지만은 카툭티가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뭐 이 부분 어쩔 수가 없겠죠. 카메라 성능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홍노트 7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멀티 디자인들, 이제 중급기, 보급기 나누는 그런 메탈, 허접한 메탈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글래스 커버의 디자인. 샤오미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디자인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노트 7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차후에 나올 뭐 여러 기기들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그럼 개봉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검수겸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홍노트 7이 어느 정도 되는 기기인지 간략하게나마 곧 리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